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아메 사업 설명을 맡게 된 다이아몬드 박건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 사업을 제 가족으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TV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아내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맞벌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키우고 또, 살아가면서 능동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부부로 다른 또 체인 또 사업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업이 왔었고 이 사업을 이제 만나서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전혀 몰랐던 이 아메 사업이 저한테 어떠한 큰 꿈을 또 안겨줬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이 사업 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꿈을 꾸신 적 있으셨죠? 저도 물론 꿈을 꿨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생각뿐이더라고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없고 막연한 어떤 그런 꿈속에 살아왔고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메 사업을 만나면서 꿈을 찾게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꿈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꿈을 개발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간 속에서 우리가 또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떤 또 보람된 그 삶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 그 다음에 또 크루즈 오른쪽 밑에 보면 많은 돈들이 있죠. 다들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원했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저는 이것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에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꿈꿨던 크루즈라든가 스키라든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이루게 되었고요. 이상 더 많은 것들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상식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사업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죠. 그 다음에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학력 있어야 되고요. 집안도 좋아야 되고. 물론 이제 의지와 노력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겠죠. 일반 사업이든 어떤 거든 간에.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배웠던 거는 돈도 필요 없고요. 지식도 필요 없고 경험,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내 의지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싱크탱크 다빈치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세계 최고의 IQ 소유자 모임의 회원이시네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2030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겠네요. 일자리 20억개가 사라진다고 이분이 KBS 그 방송국에 나와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세계적인 또 유명하신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것이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좀 실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셔요. 또 방송국에서 우리의 직업을 컴퓨터에 얼마나 내줄 것인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텔레마케터, 시계수송공, 스포츠 심판 등등은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러한 직업들이 20년 안에 사라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회계사라든가 택시 기사도 많이 없어지고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레그레이션 치료사, 초등교사 이런 분들 어떤 감성 터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직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직업들은 그래도 살아있지만 왼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얘기한 그것을 제가 요약해 왔는데 2025년, 35년, 30년쯤에 이러한 그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교수, 기자, 국내 일자리 등등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의사들을 보니까 2025년, 앞으로 5년 뒤가 되겠죠. AI로 대체율이 33%나 됩니다.
35년, 15년 뒤에 70%가 대체가 되고요. 약사 84%, 앞으로 10년 뒤가 되겠죠. 등등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고 실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국내 일자리가 60% 이상이 AI로 대체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포노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포노 사피엔스인데 이 포노 사피엔스로 인해서 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국을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사람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젊으신 분들 다 아실 건데 젊은이들의 우상이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그 노래를 하는 분들이고 그 젊은 분들이 이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벤처기업에서 성공을 이룬 분들인데 그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가수가 된 게 아니고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방송사 또는 뭐 케이블 TV들에 대한 어떤 매출 그 동향을 보면 불과 7년 정도 만에 매출이 이제 급감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모바일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이제 차지하는 또 어떤 비율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또 은행도 보시면 인터넷 뱅킹 이용료도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자동화 기기 등 뭐 텔레뱅킹을 활용한 그 비율이 90.5%를 가지고 있고요. 창구를 활용하는 비율이 9.5%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90% 은행이 없어져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80%의 어떤 은행이 지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 본 자료는 그렇게 없어졌지만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혁명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뱅킹이라든가 금융혁명이죠. 그다음 모바일로 인한 유통혁명,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어떤 시기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어느 쪽에 보시면 백화점들이 어떠한 폐쇄가 되고 매장 수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시어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역사가 125년이 됐고 했는데 이러한 아마존 발행했던 충격에 의해서 작년에 폐지되었다고 그런 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혁명의 원인은 바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보면 주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보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 빛깔 되어 있는 7개 업체를 보면 대부분 다 IT, 스마트폰에 의해서 업체가 성장을 하고 굉장히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5,542조 원의 자본이 7대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조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2배가 넘는 7개 기업이 2개가 넘는 엄청난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는 변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권리의 생태계라고 그러죠. 지상파라든가 TV 홈쇼핑 등에 있던 것들이 이제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미디어 쪽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생태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또 AI 기술에 의해서 또 이런 분석들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자료를 가져와봤고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폐렴 쪽에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기를 또 발명을 했네요. 최근에 제가 봤던 책입니다.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책의 내용들 때문에 가져 나왔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서 에이타라는 책인데 여기 이제 보면 하버드 의대는 왜 강의를 폐지했을까? 강의를 폐지했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지금 개학을 못하고 고3이라든가 중3은 또 이제 인터넷 강의를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지만 이런 그 유명한 그 대학에서는 강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사님 다 아시죠? 왜 여기는 인재 598명을 해고했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용을 보면 인공 6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600명이 했던 몇 개월 동안 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와서 인공지능 한 대라고 해야 하나요? 입사를 해서 몇 분 만에 전부 다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시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98명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명은 왜 있냐 하면 인공지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그렇죠. 밥도 안 먹죠. 24시간 일하죠. 그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도 않죠. 또 정해시도 안 들어가죠. 하여튼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또 이익에 또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죠. 엄청 이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과 나사가 이상한 또 대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싱글 레이트라는 또 대학교 사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의 어떤 그런 수업 과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또 인공지능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학교.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학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IBM이 문화인류학적 인재를 모시는 이유, IT와 상관없는 왜 이분들을 모셔서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계급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있겠습니까? 예. 그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제 새로운 단어인데요. 프레카리아트라는 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프레카리아트라는 어떤 얘기냐면 불안정한 프리캐리어스 플러스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트 이 두 개의 어떤 합성 그 단어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꿈과 열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생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3번에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생하는 데 속한 그 계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노숙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라는 예일대 교수께서는 미래에는 AI에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전 지구적 빈민촌을 형성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좀 무서운 얘기죠. 한국 보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1위로 갑니다. 세계 평균이 10,000명당 69대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531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겠죠. 70년까지 이런 프레카리아트로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미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인데 서울대에서 유기영 교수팀에서 이제 자료를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4개 계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카리아트라는 것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1계급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유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1%. 여기가 이제 어떤 최상위 어떤 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타들, 뭐 헐리우드 배우라든가 등등 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A 배우도 이쪽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율이 0.002%입니다. 그리고 3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계급이 있는데 4계급에 이제 99.997% 어마어마하죠. 거의 대부분의 직업입니다. 자영업 전문직, 사무직, 그다음에 노동자 등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이쪽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쪽에 대부분 다 99.997%는 대부분 다죠.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빈민 어떤 그런 구성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가야 될 건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 한번 해보고 현재의 어떤 그 삶을 또 살아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 커즈 와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1세기 에디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그 천재이시고 이제 천재 과학자兼 발명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을 또 AI 기술로 접목시켜가지고 어떤 결론으로 도출을 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29년에 앞으로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을 하고 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을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류 전체의 지능이 컴퓨터 CPU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이런 시대에 과연 올까요?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 가속의 법칙은 이거예요. 이런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특이점을 통과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기술 발달이 이루어져서 무한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 이제 사업도 제가 초기에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사업된 것도 같지도 않고 미팅 나와도 뭐 그렇다고 며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혀 뭐 큰 뭐 변화가 없잖아요. 이 그래프도 일단 마찬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지수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없다가 어느 특이점 통과하는 순간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이런 법칙을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21세기 천재 에디슨으로 하는 그 레지 커즈와일이 예언을 했네요. 예.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미래 사회를 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동상으로 고양이가 전부 다 동상으로 바로 다 내버려 잘랐네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3D 프린팅으로 이거를 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또 놀고 있죠. 예, 귀엽네요. 3D 프린팅 기술을 한번 볼게요. 소재 공학이 만나 4D 프린팅으로 진화하는 중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이 4D 프린팅으로 진화하는데 지금 나는 또 3D 프린팅을 공부하고 있다. 좀 늦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고요. 여기서 어떤 걸 더 했냐면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기도가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는 어떤 기사고요. 이렇게 기관지 연화증 소화를 해서 3D 프린터로 만든 기도용을 부목을 기도를 열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부분이 열려서 기도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몇 년 후에는 녹아서 저절로 없어져서 사람이 다시 이제 삶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또 기관지 연화증 아이들이 정상인으로 되는 그런 또 기술이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 이제 콘택트 렌즈를 많이 이제 착용을 하시죠.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참 안경 쓰면 좀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예, 닦아야 되고 또 눈물 나면 또 벗고 또 닦아야 되고. 근데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 근데 또 첨단이 있죠.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있고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칩이 있고 안테나가 있네요. 안테나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물을 통해서 혈당제가 측정이 되고요. 질병까지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무선 충전이 가능한 또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또 개발을 했네요. 예. 이거 보면 재밌지 않나요? 재수 없으면 사장님들 2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200살까지. 예.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의 텔로미어라는 그 염색체 말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짧아져요. 짧아지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 또 수명이 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생명 삶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짧아지지 않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기술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본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진화된 또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크리스프라는 또 뭐냐면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예요, 가위. 가위. 손상된 유전자를 없애고 정상 유전자를 갈아 끼우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라내고 이제 붙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우리가 또 다른 또 인간어도 편집하는 기술까지 또 생겨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표준미들로 나온 이러한 그 그림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나 자료들은 거의 뭐 실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거의 우리가 계속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보고 있죠. 우리도 이제 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표준미들로 나왔다. 그러면 실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인간, 그 어떤 인종인간이라고도 이제 봐도, 그러는데 높은 I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 제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당그릇 주사로 스프린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청력이 뛰어난 그런 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시력도 좋고, 2.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각종 암에 이제 우리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또 만들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또 어떤 얘기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로봇 식당, 잠깐 보겠습니다. 볼 수 있었던 이런 식당이 중국에 실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그냥 보기엔 여느 식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메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은 식탁에 앉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사진을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모바일 결제로 음식값을 계산. 데이터 필수하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왔어요. 보면 이제 로봇 식당에서 직원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음식을 주문하면 전부 다 이제 갖다 주고까지 전부 다 이제 직원에 대신해서 하는데 맛도 좋고 여기서 내가 QR 코드 찍어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 모든 음식에 대해서 직접 그 AI가 로봇이 그것을 요리를 하고 이제 서빙까지 전부 다 해주는 그러한 이제 로봇 기술인데 이 어떤 그 손님들 음식을 든 손님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편리하고 빠르고 더 빠르대요. 빠르고 맛도 좋고 그런 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뭐 10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그 속도는 더 빠른 것 같고요. 시민단체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부라든가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이제 늦죠 속도가 못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런 속도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현실을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ATM 기계 자신의 무인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은행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어떤 절반이 굉장히 이제 비저덕이고 연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는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사라지는 일자리 절벽 그 위에 40대. 실제 어떻게 보면 40대 굉장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추락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퇴출 순위 1순위로 지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공시족들이 많죠. 40만 명이래요. 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인원이 4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뭐 굉장히 비율도 세죠. 근데 이제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은 공무원보다는 내가 창업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인원이 40%래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도 어떻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렇게 지금 공무를 좀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가 있고 작년에 보니까 박사학위 딴 4명 중 1명이 실업자래요. 그래서 좀 우울하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쭉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달 우리나라 노후 생활비를 또 비교를 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하니까 270만 원 부부죠. 전국을 보니까 224만 원이네요. 제 나이 또래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연금 얘기하고 그런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나는 또 시골에 갈래 또 그런 또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 농담이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려면 부부가 270만 원을 가져야 최저 어떠한 그런 생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거의 진입 단계죠.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한국 사회는 11.4명의 노인 1명을 부양한다. 오른쪽 밑에 보면 열차인데 전철이죠. 노인석에 보면 아이들이 앉아있고 일반석에 노인들이 앉아 계시죠.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는 어떤 그림이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예요. 연령별 비중을 보니까 지금 20년이죠. 15.7%가 65세 이상이에요. 계속 이 주황색 그래프 그 표시가 연수가 갈수록 높아지죠. 10년 뒤에는 25%까지 지금 간다고 그럽니다. 출생률은 또 굉장히 낮아요. 최근에 본 데이터 보면 서울의 어떤 그 창천 초등학교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신입생이 13명이래요. 급감했죠. 유통의 이제 또 혁명, 이렇게 기존에 이제 큰 대형마트들이 점포를 문 닫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롯데에서만 1, 2만 명 정도가 퇴사를 해야 되고 이마트도 굉장히 영업이 이익이 추락을 하고 있네요. 그런 데이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로조경 떴어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해서 외치면서 이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을 중시하죠. 내가 이제 월급 받아서 돈 번 거 이제 다 쓰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파이어족이라고 또 다른 또 족들이 또 생겨났어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미래로 미루고 나중에 빨리 이제 은퇴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조금 아껴서 그렇게 또 생활하는 또 파이어족이 또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 정도 일을 한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54%가 파산을 했대요. 그리고 36%는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이 4% 정도 그 다음에 1% 정도가 이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의 선진국이니까 따라가겠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보다는 못할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이분은 누구냐 하면 로버트 교사께인데, 억만장자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어떤 책을 쓰는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창업도 했지만 설패도 노숙자까지 가고, 재도전을 해서 투자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됐고,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가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 월급 생활자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고 그러는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분 얘기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분이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창업에서 성공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창업을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은 크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이 삶의 어떤 경제 사분면을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직장인, 전문가, 사업가, 투자가 이 네 개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당신은 부자 아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분면이 있는데, 이제 직장인에 보면 이쪽 왼쪽에 보면 노동 수입이죠. 직장인이 됐든 내가 또 어떤 뭐 의사를 하더라도 개인 병원을 차렸다, 또 뭐 전문직인데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자영업. 물론 이제 자영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저도 옛날 직장 다닐 때 체인점을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영업들이 부류가 많은데, 이쪽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노동 수입이죠. 내가 시간을 투자 안 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자영업의 사장이다. 내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간다 그러면 저는 수입이 그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돈인 거죠, 이분들은. 시간을 투자하면 돈이 나오는 부류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업가와 투자가인데, 이쪽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수입이 보여드리는 거죠. 시간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수입이고 인쇄 수입입니다. 어느 정도만 내가 구축해 놓으면,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매월 또 매년 인쇄적으로 수입이 올라가고, 또 어떤 그 수입에 의해서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전문도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어떤 시스템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왼쪽에 E와 S, 직장인과 전문가 쪽에, 자영업 쪽에는 인구의 95%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쪽에 금전적인 부분은 5%밖에 안 돼요. 이거를 보면 55%의 금전을 95%의 인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오른쪽에는 반대죠. 95%의 돈을 5%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거를 95%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죠. 우리가 자유를 꿈꾸고 하려면 사업가나 투자가 쪽으로 가서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런 이제 글귀를 남겼어요.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요즘에 이제 어떤 성공자들의 책을 봐도 이런 부분들이 글귀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는 수입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졌고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회사를 차리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개발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 개발하려면 첫째 자본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위에 여건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많이 알아야 되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노하우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물론 노력과 시간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에 가입을 하는 거죠. 시스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우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했던 게 산후조리원을 제가 체인점을 했습니다. 여기 물론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간다고 제가 노력 안 들어가나요? 시간 안 들어가나요? 진짜 그때 30대 그 초중반에 굉장히 이제 어떤 큰 경험을 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시스템 구매. 돈 물론 또 가맹비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돈이 뭐 수십억 있으면 조금 유명한 프랜차이즈 하면은 물론 돈은 벌 수가 있어요. 확률은 높으니까. 그렇지만 또 리스크는 또 있죠.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또 이분이 또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분이 책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2006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그 잡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시모 시대라는 얘기가 거론됐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엘빈 토플러 잘 아시죠? 부의 미래에 쓴 저자고 미래의 이제 학자죠. 몇 년 전에 자꾸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이 책에서 프로시모라는 얘기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가 사업이 되고 현금 수입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시모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새로운 백만 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시모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류에서도 이 프로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 프로듀서하고 컨슈머의 어떠한 합성어죠. 프로시모가.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라든가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도 이 프로시모에서 얘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어떤 프로시모라는 얘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이제 알고 있는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 이제 필수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전산상거래 대명사, 네트워크 비즈니스 대명사 이제 바로 아메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97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뉴월드라는 이제 탑 경영인들을 보는 잡지인데 여기에서 98년도에 12개 회사를 연재를 했어요. 잘 나가는 회사 보고 배우자 해서. 그래서 이제 2월달 기사인데 2월달에 아메이라는 얘기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거 12개 업체를 보면 제네럴 일렉트릭, 아메이, IBM, 코카콜라, 인텔,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월마트, 휴대백화드, 베나통, 3M, 소니 이 10개 회사를 했는데 2월이니까 2월 달에 아메이 빨간글씨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이 사업하기 전에 아메이가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들어보긴 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가 참 특이하죠.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뭐 5A1, 2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표시인지 영어로 됐으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5A1이라는 그 등급인데 이 회사 던앤드 브래드스트리트라는 어떤 회사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왔을 때 무디스라는 그 기관에서 신용 평가를 내려서 평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우리가 IMF 부도가 됐죠. 국가 부도가 됐는데 이 무디스의 모 회사가 DNB예요. DNB는 역사가 이제 160년이 넘었다고 하고 이런 무디스 같은 회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짓기 위해서 발표하는 그런 지수인데 5A1은 뭐냐면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고 1은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5A2는 뭐냐면 5천만 달러 이상이고 2는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7 내지 12%라는 얘기죠. 이거로 보면 2하고 1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10번 이상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1은 이제 거의 망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을 초인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 나도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메이가 있고요. 월마트, 이제. 그래서 아메이 회사를 보면 이제 창업자가 두 분입니다. 리치 디버스, 그 다음에 제이브랜드 두 회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잡고 하셨고 지금 이제 2세대 경영 체제로 현재 글로벌 아메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티브 베넨데, 그 다음에 덕티벽스 회장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두 분이 경영을 했고 또 이세가 또 두 분이 또 경영을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대단한 거죠. 이 기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뭐 한국도 그러지만 그 대기업 보면 뭐 가족들 간의 어떤 돈 때문에 전형적인 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하죠. 최근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지금 20까지. 또 최근에 제가 또 그 60년도 그 글로벌 아메이 초청받아서 갔다 왔지만 지금 또 30대까지 나와서 이 사업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래서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회사의 기업 이념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참 처음에 제가 이 사업 받아들였을 때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보통 우리 회사 그러죠. 근면성실, 책임한수, 협동융화 등등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고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만 19세 이상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꿀 수 있고요. 또 성공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엄청난 또 철학적인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메이 본사고요. 미시건주 에이다시에 있고 기저귀 1마일 이 속에 보면
굉장히 이제 연고동이라든가 생산,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또 호수가 있는데 일급소라고 그럽니다. 세제를 만드는 공장인데 호수가 일급소예요.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소개를 하며 너 갔다 봤냐 해서, 그래 갔다 봤다 해서 제가 인증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지구본인데 항상, 본사 방문하신 예비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 지구본에서 다 찍죠. 저도 이제 한껏 했는데 직접 갔다 와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하는데 직접 있고요. 예. 현재 회장님이고 스티브 베넨드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지금 역임을 2번을 하셨죠.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역임을 하셔서 미국의 상공회의소면은 우리나라 보면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 대기업이 이제 참석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경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공회의소예요. 상공회의소의 어떤 기업은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장인 거죠. 그 의장을 아버님이 한번 역임하셨고 현재 스티브 베넨델 그 회장님께서 2번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가 2번 한 것도 미국 사회에서 처음이고 그다음에 부자가 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아미이고요. 여기 이제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미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재미 경제인연합회 이제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DJ 전 대통령 청와대에 또 접견한 키 크신 분이 이제 오른쪽에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이죠. 그래서 접견한 그런 사진이죠. 이건 함부로 게재를 못하고 초상권 때문에 게재를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를 보면은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100여 개의 지역 국가에 지금 진출해 있고요. 그 다음에 14,000명의 직원, 500명 이상의 연구원이 되어 있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입니다. 직접 유기농으로 제조해서 뉴트라이트 식품이라든가 아티스트리 화장품, 매 원료를 쓰고 있고요.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여 가지 제품은 OEM 생산을 하고 있고 1000여 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는 중요하거든요. 국내 특허가 아니고 국제 특허입니다. 국제 특허가 중요하고 1000여 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지금 120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특허를 지금 준비 중이겠죠. 전 세계 3대 농장이 유기농 농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우시에 유기농 농장, 그다음에 을 또 이제 해서 직접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또 식물들을 연구하고 재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을 했네요. 어떤 상이냐면 새로운 제품과 글로벌,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의 우수성을 기르는 수상 프로그램인데 어떤 업체가 이 상을 수상했냐면 최근에 앨런 머스크 사람 잘 아시죠? 테슬라. 그다음에 12년도에 스티브 잡스, 물론 지금 현재 작고 하셨지만 애플 여기서 받았고 저희 이제 아메이 회장님 오니까 굉장히 전에 93년도에 이제 이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아메이는 계열사가 맞습니다.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가 있고요. 그다음 NBA 농구 올랜도 매직 구단주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그랜드 프라자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트럴라이트 농장 그걸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게스트로 오셔서 연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왼쪽에 전 부시 대통령이죠. 중국 아메이 20주년에 이제 연설을 한 내용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일본 아메이에 가서 연설했던 그다음에 전 미국 대통령 버럭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그 지구본 액자를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91년도에 5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고농축이고 하는 제품인데 에로시, 그다음에 카워시, 그다음에 SA8, 그다음에 세탁 세제 이 5가지 제품으로 한국 아메이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고농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 초기에 카워시를 사가지고 지금도 차에 이제 안 버리고 있는데 아까워서 카워시로 차를 닦으면 진짜 재밌는 얘기지만 파리가 차에 앉으면 낙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지가 잘 앉지 않고 오래 갑니다. 보존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차도 이제 굉장히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없어서 좀 아쉬워요. 에로시는 이제 아미의 어떤 초창기 제품이죠. 그래서 다목적 신형제고 친환경 그런 제품입니다. 한국 아미는 지금 현재 16개 프라자가 있고요. 전국에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분리센터가 있고요. 연간 5만 명의 고용 창출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럴라이트 육농식품이고요. 지금 현재 85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전 신문사에서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런 기사고요. JP 명예 전당에 올라간 뉴트럴라이트 식품 1등만 올라갈 수 있죠. 2002년도 태극 올림픽 그 축구 선수단에게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WX가 유기농 DNA를 보호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새로운 뉴 WX 나와서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무기질, 그다음 부위별 20가지 식물 원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활성산소로 인한 DNA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그 교수팀에서 보고를 했고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DNA 손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중국 우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농장이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끼리 이제 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또 아티스트인데 세계 글로벌 5죠. 탑 5에 들어가겠고요. 또 브랜드 넘버원, 월드 넘버원 뭐 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프린 정수기, 그다음에 공기 청정기 등등이 있는데 이스프린 정수기 참 너무 좋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0여 가지 유해 물질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압축 활성탄이 굉장히 미세의 어떤 유해 물질을 걸러주고요. 그다음 UV 램프가 살균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99.99%를 비활성화시키죠. NSF 인증 보면 돼요. 모든 어떤 물을 통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NSF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특허를 또 많이 또 보여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요즘에 이제 뭐 초미세먼지라든가 특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초미세먼지 이제 방송에서 거의 뭐 안 나오지만 여하튼 심각합니다. 이게 뇌에 침투해서 치매 유발까지 한다는 데이터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공기청정기 써야겠죠. 이 공기청정기는 굉장히 미세한까지 걸립니다. 0.0024 마이크로메타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이제 그 미세 바이러스까지도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청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LOT 스마트 기능까지 있어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하면 어디에서나 이거를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기 하면 그 알레르기 그 협회에서 인증하는 그 알레르기 인증 마크를 보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19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엠버스피어는 19가지 전체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부분이 되고요. 왠지 보면 8개 항목을 이제 인증받았던 독일의 이제 어떤 청정기인데 가격이 꽤 비싸네요. 6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쓸 수 있는 이제 엠버스피어 이제 드라이브 차량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알레르기 협회 인증을 8가지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테슬라에서 이제 이런 공기청정기를 탑재해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널 케어 사용자들이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치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저는 샴푸 이 색깔을 보면 반드시 쓰고 싶어요. 너무 쓰고 싶은데 그 다음에 세제 홈케어 쪽이죠. 홈케어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 피부에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저는 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만 하니까요. 컨슈머 리포트지에서 소비자 보고서지에서 이 세제가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받아서 1위를 했다고 그래요. 이 보니까 타이도 유명하죠. 87점 받았네요. 굉장히 이제 15%가 높은 월등한 또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에도 이제 원포원 제품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단순 소비자로 참여하든가 멤버죠.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자가 소비형 회원 소비자로 참여를 하든가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가입을 하고 편리하게 쇼핑하면 되고요. 나는 아니면은 저같이 커다란 어떤 비즈니스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규 구입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택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러한 생활 필수품들을 백화점이라든 마트, 슈퍼, 할인점에서 소비를 해왔어요. 물론 이게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단순히 이 사용했던 마트만 체인지를 해서 아메리 마트로 바꿔서 똑같은 것을 소비했을 때 혜택이 이렇게 있다. 30%가 DC가 되고 30% 소멸권이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내 매출을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3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3개월 안에 가져오면 50%만 남아있으면 전부 다 환불이 가능한 품질뿐만이 아니고 뭐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상품 표시라든가 아니면 박스라든가 등등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제도 때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쪽에서 바꿨으면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매출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 사업 쪽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 많이 가시죠. 해서 3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봤을 때 포인트가 쌓여요. 0.1%라고 그러는데 300포인트입니다. 똑같은 거를 내가 아메에서 같은 금액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소비하면 3%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내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와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좋아서 써보고 자랑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해보면 왼쪽에 보시면 똑같이 각각 300포인트씩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 오른쪽에 아메이면은 내가 이 아메라는 회사를 광고를 하고 제품을 광고해서 매출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아메라는 회사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했다라고 유통을 참여했다라고 가령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매출을 A, B, C, D 각자의 어떤 매출을 잡아줘서 이분들한테 캐시백을 드리고 모든 것들이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내 수입이 더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썼을 때 10,000원이었는데 4명한테 알려서 같이 쓰니까 10만 원이 됐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유통에 답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 유통, 일반 유통에서는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뭐 소매점을 가죠.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는 공장에서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의 심리는 싸고 편리하고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공장에 가서 살 수 있나요? 공장에서는 안 절대 소비자한테 하는 길은 안 팔죠. 제조 공장에서는 광고를 해서 총판해서 가져가겠다는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래식 유통이에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가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요거 이제 부만섭도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물론 이것도 이제 대형마트도 내가 좀 싸게는 살 수 있지만, 이제 많이, 여러 묶음단위로 제가 구매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런 모든 부분도 소비자가 낸 돈으로 내는 금액에 의해서 전부 다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점을, 간파를 하고 아메라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좋아. 너가 우리 회사의 회원이 되면 직접 구매를 하면 된다. 공장에 직접 구매를 하면 해서 직접 다이렉트 셀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지하고 이렇게 하면 이 회원이 아메 제품에 대한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원이 했던 노력분에 대해서 35%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그러한 유통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조 2천억 정도 한국 아메이가 매출을 했는데 35%면 4천억이 넘는 금액이 회원들한테 이제 노력도에 따라서 분배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권력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 발생되고요. 잠깐 수입을 보면 직접 판매 장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제 2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최소 이제 20만 밑으로는 이제 그냥 그 매니아 소비자로 보는 거고요. 4% 20만 포인트부터 이제 사업자로 보면서 보너스가 지급되는데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6천 원 정도 받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직접 판매 내한테 직접 한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스폰서가 나한테 전달을 하고 후원 장님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폰서나 AB가 각자 아메에서 제품을 구매했었다고 가정해 보면 가정해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스폰서 그룹이라고 하고요. 80만 매출에 6% 똑같으니까 120만 원 내는 게 6%죠. 38,000원의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나하고 AB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가 이제 S의 수입이 돼요. 그래서 나를 계산하니까 60만 같은 6%네요. 36,000원이고 빼주니까 S의 이제 수입이 이번 달에 12,000원이 발생됐네요. 이게 또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AB가 수입 있으면 빼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내 수입이 되겠죠. AB 계산하니까 6,000원, 3% 해가지고 빼주니까 24,000원에 대해서 내 수입은 24,000원이죠. 웃기죠? 저는 처음에 S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S보다 매출도 적고 사업도 늦겠는데 매출이 2배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2배로 노력했다고 아메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스폰서가 그럼 내 돈을 가져가지 않냐 해서 생각해서 최초로 한국 91년도에 5월달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사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같은 20만 원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쭉 보면 이렇게 돼요. 내 수입은 24,000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수입은 내 수입이 여기서 스폰서 가져간 게 없다 해서 이러한 수입 구조가 그 유명한 에디슨 마케트 상을 수상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루진 보너스 배분 원리를 보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요. 수입이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한 거 보여드렸고, 그래서 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로 이제 이 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만약에 내가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소비자를 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내가 이제 이런 소비자를 30만 원씩 쓰는 10명이라든가 20, 30명, 뭐 5만 원, 10만 원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전부 다 토탈해서 제가 한 300만 원 정도의 어떤 소비자 모으기를 해서 매출을 발생했다고 하면 나를 12% 들어가고 보너스를 이제 월 30만 원 정도 나오는 보너스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해봤듯이 AB한테서 ABC한테도 내가 했던 그 소비자 모으기를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때 내 수입은 30만 원이 아니고 260만 원이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퍼포먼스 뭐 보너스에서도 샤롯 그 생겨난 보너스, 추가적 보너스 챙겨가지고 굉장히 수입이 늘어났는데 기존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 수입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속 때문에 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제가 A, B, C만 아니고 D 한 그룹을 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입이 355만 원까지 증가가 되고요. 근데 나는 6개 그룹을 하고 싶어 해서 똑같은 어떤 볼륨의 그룹을 D, E, F를 해가지고 6개 그룹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이 월 수입이 535만 원. 그러면 굉장하죠. 물론 또 연말 보너스 있겠죠. 등등 핀 보너스 있고 하면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이제 A, B, C, D가 천만이 넘게 되면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세 그룹만 성장을 시키겠다 해서 내가 세 그룹에서 수입 만들었듯이 A, B, C도 그 소비자 중에서 또 A, B, C 찾아가지고 그분들도 또 12% 가격 만들어서 이분들을 성장하게 되면 연말 소득이 내 소득이 나는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되고 1억이 넘는 굉장히 고연봉적인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포인트 이상 하게 되면 SP를 하고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1년에 세 달을 하게 되면 GP 200만 원 정도,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넘 정식 사업가인데 이런 본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고요. 핀 보너스가 240만 원 발생이 되고 1박 2일 또 르 메리디안 호텔에서 세미나를 들어주고요. 5박 6일 해외여행 자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12달 했을 때 파운드 PT인데 연말 보너스가 핀 보너스가 있고 또 연말 보너스가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득이 올라가죠.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지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성공을 발판으로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고요. 내가 이제 플래티넘 아까 정책 사업가라고 했죠. 이분들의 세조를 내가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 들어가고 수입은 7천만 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볼륨에 따라서 수입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핀 보너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래티넘 중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6개의 플래티넘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들어가고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수입이 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행도 이제 비즈니스를 탑승하면서 여행하게 되고요. 해외여행도 서너 차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성공자가 됩니다. 무한대로 이 수입은 증가 가능하고요. 누구를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켰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제 핀이 증가가 되고 수입이 증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왔는데 우리가 많이 쓴 카카오톡 있잖아요. 저 카카오톡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ABO 이 사업자들도 같은 개념이에요. 카카오톡 지금 뭐 제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앱을 만들어서 앱을 연결시켜주는 그걸 쓸 수 있는 1억 명 소비자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것밖에 않거든요. 물론 ABO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뭐 아까 제품 쭉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무자본으로 점포도 필요 없이 카카오톡과 똑같은 그런 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연결이고요. 굉장히 공유가 되는 그런 또 비즈니스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 가면 매년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라드랑 또 가족여행이 있고 내년에 시드니 여행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래티넘 이상 되면 이런 또 그 세미나라든가 호텔 경험 등등 이제 많은 또 행사도 있고요. 에메랄드 포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여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바이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사막 투어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미를 통해서 두바이를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거 지금 올렸는데 여부를 박물관 두바이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갔다 와 삿포로 비행기 내리니까 저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이 그랜드 호텔에서 묵었고 가족여행에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고요. 파트너도 이제 얘들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또 쇼핑도 하고 각 그 쇼핑마다 이제 아미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또 해수막걸리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스키도 타고 재밌게 이제 갔다 왔습니다. 군공업원 장소가 왔어요. 스키장까지. 그래서 사 먹고. 그래서 감동스러웠던 게 여기에서 제가 결혼기념일이 1월 달이에요. 근데 놀고 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제 호텔 방에 이렇게 와인하고 케이크 와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또 시간을 보냈는데 시드니는 옛날에 갔다 왔던 데인데 이제 또 내년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비즈니스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여기에 와인바가 있어서 뭐 다이아몬드하고 또 이렇게 또 한 잔 찰칵했습니다. 먹지는 않고. 네. 사장님들이 가볼 수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이렇게 또 여기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연을 또 봤습니다. 안에 가서 라보엠이라는 공연까지 보고 뜻깊은 또 어떤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을 보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자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시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능력 필요 없고 학력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물론 필요 없고요. 직원은 없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시스템에서 커가고요. 스폰서를 또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또 같이 팀워크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가 쭉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왔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쭉 그래프 보면은요, 딱 표시가 되죠. 그래프 막대가 긴 쪽이 성공자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들을 또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 다 아시죠? 워렌 버핏. 이분 최근에 이분은 이제 식사하는데 경매를 하잖아요. 최근에 그 경매를 중국에 이제 뭐 뮤추얼 펀드 그분이 했다고 그러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40억 들어갔대요. 40억. 이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또 40억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그 간단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어떤 또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를 또 이 사업을 또 도와주시는 저희 스폰서입니다. 김혜련 이호연 티블 다이아몬드 사장님이고요. 이분들 저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사업 어떤 방법들 생각나고요. 제가 초기에 느꼈던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데 답이 안 나와. 상담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성공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폰서인 거고요.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스폰서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올해 새로운 또 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희 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ll right, let's roll camera.